예,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추진단의 총괄 역할을 하고 있는 선임 부대표 조승래입니다. 오늘 그 일하는 국회 추진단 첫 번째 회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 회의는 대표님과 단장님 그리고 이 단원들의 간단한 말씀을 하고 회의는 비공개로 전환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논의된 사항들은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김태년 원내대표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부터 일하는 국회 추진단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우리 추진단에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의 면면을 보면 앞으로의 활약과 성과가 기대가 됩니다. 단장을 맡으신 우리 한정혜 의원님께서는 지난 8년간의 국회 경험을 살려서 추진단의 중심을 잘 잡아주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재선의 조웅래 선임부대표, 조응천 의원, 정춘숙 의원님께서도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서 국회 개혁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선 시절 20대 국회에서 겪었던 좌절과 실망이 21대 국회에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당선인 내부는 국회 밖에서 국회를 바라보는 시선을 국회 개혁 방안에 담기 위해 특별히 모셨습니다. 고민정 당선인은 청와대에서 국회를 바라본 시각에서, 김소홍 당선인은 국회 사무처의 시각에서, 이용우 당선인은 기업과 경제 현장의 시각에서, 그리고 정정순 당선인은 행정부의 시각에서 일하는 국회 추진 방안을 만들 때 좋은 안을 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일하는 국회법은 여러 차례 발의되었습니다. 문희상 의장님이 발의한 법도 있고 퇴직하시는 여야 중진 의원 25분이 공동 발의한 법도 있습니다. 또 우리 민주당의 당론으로 우리 민주당의 선거 공약으로 발표가 되어서 박주민 의원을 대표로 해서 발의된 법안도 있습니다. 추진단이 그동안 나왔던 여러 방안들을 참고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일하는 국회법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21대 국회 첫 번째 국회 통과법원은 일하는 국회법이 되어야 합니다. 희망하건대 저와 주호영 원내대표가 일하는 국회법을 합의해서 공동 발의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21대 국회 임기가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추진단에서 만든 일하는 국회법을 갖고 여야 협상을 하겠습니다. 일하는 국회법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단 활동에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정혜 일하는 국회 추진단 단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하는 국회 추진단을 맡게 된 한정혜입니다.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가 국회 의장단, 우리 당 후보 선출을 위한 당선자 총회를 방금 마치고 왔는데요. 박병석 의장 후보님께서도 일하는 국회를 말씀하셨고, 그리고 김상희 부의장 후보자님께서도 일하는 국회를 말씀하셨고, 방금 말씀 주신 우리 김태년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끊임없이 일하는 국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르익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해야 하는 일은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 운영 방안에서의 과연 걸림돌이 무엇이길래 일하는 국회가 되지 않고 있는가를 찾아내는 것이고요. 그 걸림돌을 제거하는 역할을 맡은 것이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선자를 비롯한 의원님들은 모두가 다 지역에서는 우리 지역의 대표 일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표 일꾼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근데 정말 대표 일꾼일까요? 그런데 왜 국회는 일하는 국회가 되지 않는 걸까요? 도대체 무엇이 방해물로 작용하고 있고 무엇이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샅샅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시스템적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21대 국회의 전반기, 그것도 6월 국회를 시작하면서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야 의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다 지금 일이 하고 싶어 이렇게 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방법을 찾아서 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여야 간에 잘 협상이 되어서 국회 운영이 위해서 다른 것보다도 가장 먼저 일하는 국회법을 통과시키고 국민들께 저희 이제 드디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21대 국회가 시작되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저희 추진단에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많이 바쁘시겠지만 저희가 정말로 뭐랄까 속도전 있게, 이것도 정말 속도전 있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속도전 있게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진 수석님 안 하셔도 되고, 예, 다음은 우리 참여하신 의원님들의 각오 한 말씀씩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정춘숙 의원님, 예, 먼저 하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정춘숙 의원입니다. 일하는 국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적 요구이기도 하고, 또 우리 당의 21대 총선 10대 공약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제가 20대 국회에 처음 들어와서 굉장히 놀랬던 것은 소위에서 법안을 의논하는데 절대 다수결이 안 된다는 거죠. 네, 합의하지 않으면 법안이 통과될 수 없어서 단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이 법이 언제 갈지 모르는 이런 지경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저는 이번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어디에도 써 있지 않지만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국회에서 그동안 계속되어 왔던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법사위의 체계 작구권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제가 여성가족위원회 간사를 했었는데요. 사실은 법사위에서 의원님들이 전부 다 다른 상임위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체계 작구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 조항을 건드린다든지 이래서 법을 거의 2분의 1쪽밖에 남기지 않은 이런 사태까지 발생하는 걸 보면서 저는 이번에는 반드시 이 법사위의 체계 작구 심사권, 그래서 다른 법을 훼손하기도 하고 또 정말 통과시키지 않는 그런 아주 주된 역할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반드시 해결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겸임 상임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건지를 좀 섬세하게 고민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지금 이제 겸임 상임위 같은 경우는 모든 상임위가 다 끝난 다음에 국감하게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또 섬세한 고민이 있었으면 합니다.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리고 또 우리 국회의원들도 정말 칭찬받고 정말 일하는 국회, 멋진 국회 만들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그냥 제가 순서를 미리 말씀드릴 테니까 마치시면 그냥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조응천, 위성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고민정, 김수흥, 그리고 이용호 이렇게 의원님 순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예, 조응천입니다. 제가 16년부터 19년까지 3년간 법사위에 있었는데요. 그때 입에 달고 살던 말이 암 걸리겠다는 겁니다. 정말 안 걸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20대 의원 중에 출마를 하지 아니하시는 표창원, 또 이철희 뭐 등등 법사위에서 출마 안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게 다 보면 월권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법사위는 따로 뭐 그날 회의 준비를 할 필요 없습니다. 신문에 헤드라인 나온 거 쭉 훑어보고 공격 포인트 잡은 다음에 그거 가지고 하루 종일 싸우고, 또 각 장관들 나오면은 그저 당리당략에 따라가지고 정말 하루 종일 싸우다 보면 그냥 소기의 역할 다 하고 언론에 자기 이름 나고 또 돌발 영상 뭐 이런 데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정말 법사에 있는 동안에 암 걸린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내내 살았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19일 날 저희 더불어민주당 20대 초선 의원 중에 뜻을 마음을 같이 하는 수요 모임이라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서 얘기하다가 일하는 국회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정말 일하고 싶다는 취지로 토론회를 한번 열었습니다. 그때 제가 법사위뿐만 아니고 예결위, 또 정보위 운영위, 또 각종 특위 뭐 다 거친 관계로 제가 발제를 맡았습니다.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단서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국회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제가 이렇게
포켓북을 하나 들고 왔는데 이런 좋은 책이 있습니다. 헌법과 국회관계법이라는 책자인데요. 여기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다 나와 있거든요. 이거 아무도 안 들고 다니는데 이제 앞으로는 21대는 좀 다들 들고 다니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법사위에서 있었던 경험 바탕으로 또 아무래도 또 법률 전문가고 하니까 최대한 열과성을 다해서 일할 수 있는 국회 만들 수 있도록 한정희 단장님 잘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제주 서귀포의 위성건 의원이고요. 김태년 대표께서 제 이름은 호명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꼭 호명해 주십사는 부탁의 말씀도 드리고요. 그리고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법률소비자연맹에서 20대 국회 의정활동 4년평가 1위를 한 당당한 국회의원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20대 국회에서 본회의 상임위원회 법안 소위 그 다음에 예결 소위 전부 참석을 하고 논의를 해왔는데 그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국회의원들도 발의한 법안이 제대로 통과되지 않은 것의 문제겠죠. 그래서 법사위에 있는 자구심사 권한은 반드시 폐지되어지거나 변경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민들이 많은 목소리를 국회에 내는 게 아니라 청와대에 다 내고 있는데 그 청와대에 있는 그 청원되어지는 청원 심사 기능을 국회가 더 많이 좀 활성화시켜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국회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우리 한정희 단장님을 모시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민정입니다. 아직은 이제 당선인 신분이어서 의원으로서 해야 할 역할은 아직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준비하고 정비하고 이제 맨바닥에서 시작해야 돼서 그런지 입술이 부르트도록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21대 국회가 만들어지기까지 가장 많은 후보자들이 내세웠던 게 일하는 국회 그리고 새로운 정치를 보여주겠다는 선언이었을 텐데요. 근데 그 새로운 정치라는 건 새로운 사람이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스템으로 민의를 반영하고 그리고 국민들의 삶을 혁신하는 것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의 룰을 바꿔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란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가장 많이 답답했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어떤 하나의 정책과 제도를 만들 때에는 현장에서의 목소리도 참 많이 듣고 또 국회의 목소리 혹은 이제 각 정부 부처의 목소리 또 청와대 안에서의 목소리 여러 가지 것들을 반영해서 하나의 이렇게 숙성된 어떤 제도가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국회로 갔을 때에는 예상된 시간 안에 되지 않는 것이 나중에는 당연한 일처럼 여겨지는 것이 참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뭐 다 아시다시피 유치원 3법도 어린이 안전관련법도 어느 것 하나 제때 되지 않았는데 오늘 조금 전에 그 국회의장 선출 총회, 민주당 총회에서 원내대표님께서 이번 국회가 개원하는 그 일만큼은 제때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의사를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진짜 여야 모든 선배님들께 간곡하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일하는 국회를 표면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로는 그 어떤 정쟁하는 것이 아니라 빠른 시간 안에 그리고 제 시간 안에 개원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밥값하는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선배님들 따라서 정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웅입니다. 저는 국회에서 30년 근무했습니다. 21대 총선은 국민들이 국회가 일어난 선거혁명을 이룬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일하는 국회의 제도화가 가장 급선무입니다. 제가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 자리에 계신 김태년 원내대표님, 한정혜 단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잘 모시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과 있도록 해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민의 국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고향장 이용우입니다.
요즘 경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근데 경제하는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거 불확실성이거든요. 이게 언제 될지 모르고 마냥 갔을 때 바로 일하는 국회는 일정이 명확하고 그리고 예측 가능해야지만 어떤 일이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 몇 년 전인가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추가 경정 예산을 아마 4월, 5월 냈던 게 아마 정기국회까지 온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추가 경정 예산이 과연 추가 경정 예산일까? 이런 것이거든요. 요번에 우리 국민들이 많이 봤을 겁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바로 긴급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빨리 집행하는 게 됐습니다. 만약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시작된 위기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때마다 국회에서 직접 뭘 해야지만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없이 그냥 계속 지연되고 있으면 이미 불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진화 안 하고 계속 번져나가는 그리고 그로 인한 피해가 훨씬 더 커지는 그리고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빚어진 위기 이런 것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일하는 국회, 예측 가능한 국회, 긴급한 건 긴급하게 그리고 이견이 많은 거는 또 논의를 할 수 있고 그 언제 한다는 스케줄이 명확한 국회 이런 것들을 제도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제도화하는 것이 여기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국회가 견제하는 것이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국회는 견제하는 곳이 아니라 결정하는 곳입니다. 법률 결정하고 예산을 결정합니다. 그 결정에 따라서 집행부는 일을 하게 됩니다. 국회가 결정하지 않으면 집행부도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관이 아니라 저는 결정하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결정의 속도와 내용을 정말로 충실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국회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게 바로 일하는 국회의 참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국회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는 결정하는 국회,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회의를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은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언론인 여러분. 자, 일하는 국회! 화이팅! 네,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